안녕하십니까. 골통공사 윤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뒤태를 지켜야 오래 산다. 고분등을 펴는 5분 초간단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하죠. 운동. 네, 어떤 운동 보통 하세요? 보통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데 요즘에는 등,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해요. 왜?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근육 같은데 왜 뒤쪽 근육을 많이 따질까? 보통 우리 등에 있는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근육들은 몸의 균형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 근육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게 되죠. 방송을 보다 보면 생존 근육이다, 생존 근육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뒤태가 무너지게 되면요 몸이 구부정해져요. 근데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 보이면 되게 사람이 볼품없어 보여요. 키도 작아 보이고요. 근데 쭉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좀 우람해 보이고 좀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이 굽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뒤태 나이가 어떤지 먼저 알 거고, 내가 뒤태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뒤태가 내가 좀 무너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뒤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인바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보통은 집에서는 그런 건 없죠. 그러면 먼저 내 이 몸으로만 할 수 있는 뒤태 나이를 진단할 수 있는 초간단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만 있으면 돼요. 두 손만.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요 이렇게 모으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쭉 들어요.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들어서 이 팔꿈치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가지고 내 뒤태 나이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 팔꿈치가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60대예요. 어깨까지 올라가요. 50대입니다. 턱까지 올라가요. 40대예요. 코까지 올라가요. 30대입니다. 눈까지 올라가면 20대. 이마 위로 올라가면 10대예요. 뭐야? 왜 팔꿈치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 우리가 팔을 이렇게 쭉 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승모근과 넓은 그 아래쪽에 광배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팔이 들어지면서 내가 이게 등을 딱 버티고 있어야지 들기 때문에 기립근이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 수 있다는 것은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뒤태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힘을 잘 받쳐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측정을 했으니까 대충 이제 한숨 나오죠? 저는 이제 40대예요, 40대. 아까 제가 30대까지 올려보려고 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40대도 저는 겨우 나옵니다. 뒤태가 엉망이죠. 이렇게 뒤태 나이를 측정을 했으면 이 측정한 뒤에서 이제 굉장히 쉽게 굽은 등, 무너져 내린 뒤태를 활짝 펴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W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W 스트레칭 운동이 뭐냐? 팔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W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팔을 뒤로 숨을 들이쉬면서 쭉 뒤로 밀어요. 그리고선 5초 동안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숨을 내쉬면서 후 앞으로 내밀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꼈을 때 견갑골 사이가 쥐어짜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쭉 쥐어짜는 느낌이 든 다음에 5초를 셉니다. 5초를 세고 다시 쭉 숨을 내쉬면서 해요. 내가 좀 더 위쪽을 자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손을 좀 더 위쪽으로 올려서 뒤로 제끼고 5초를 유지해요. 그리고 10번, 10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서 5초간 유지한 다음에 후 이렇게 해서 10번, 10번,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승모근을 자극하면서 스트레칭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말고 아래쪽, 등 아래쪽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니은자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양손을 주먹을 딱 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봅니다. 엄지손가락을 들고 옆을 보고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척추를 뒤로 꼿꼿이 세웁니다. 힘을 딱 주세요. 그리고
손을 양옆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쭉 버텨요. 그래서 5초를 셉니다. 후, 이렇게 해줘요. 중요한 거는 척추를 이렇게 뒤로 딱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척추에 있는 기립근 강화를 시켜줘요. 두 번째는 견갑골을 이렇게 쫙 쥐어짜주면서 견갑골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마름모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마름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을 강화를 시킵니다. 또 끝까지 쭉 벌려서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배근을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운동 같지만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굉장히 효과적인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하고 아까 제가 1번에서 알려드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조영구 씨하고 같이 이 운동에 대해서 쭉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60대였었는데 한 10분 정도를 쭉 이 운동을 두 가지를 한 다음에 40대로 갑자기 10분 만에 확 좋아진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울끈불끈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집에서 그냥 TV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운동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도 쉽게 도구 이런 거 필요 없이 꾸준히 한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을 뿐더러 정말 안다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덜 아프게 관리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체중 조절. 무릎이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잖아요. 당연히 체중을 줄여야지. 누가 몰라? 근데 체중이라는 게 잘 안 줄여지잖아요. 그게 문제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이제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한테 체중을 줄이라고 저 솔직히 잘 안 합니다. 그냥 맞아요. 이게 잘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체중을 조금 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요게 상상 이상으로 그 영향이 큰 건 사실이에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가 체중이 1kg이 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4배가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체중이 5kg이 빠져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50%가 감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한 대학 연구팀이 24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8개월 동안 체중의 10%를 줄이니까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50%나 줄어들고요.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중 감소는 효과적이긴 하다. 이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 전제는 당연히 덜 먹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걸어야지 되겠죠. 근데 걸으면은 이 통증이 있잖아.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안 좋기 직전까지 걸으면 돼요. 내 부담이 안 되면 많이 걸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30분을 걸어도 부담이 안 되고 1시간을 걸어도 부담이 안 되면 걸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20분을 걸어도 부담이 돼요. 그러면 15분만 걸으세요. 그거를 쪼개서 걸으십시오. 그렇게 걷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방법. 내가 걸으려고 하는데 아파. 그래서 내가 잘 못 걷겠어. 그럼 이제 예전에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픈 거를 참고 걸으면은 그 다음부터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픈 거를 참고 걸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걸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걷는 운동의 효과를 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 자전거 타세요. 제자리 자전거를 타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대신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각도에서 내가 불편감이 살짝 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아쿠아로빅을 하십시오. 아쿠아로빅. 그러니까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도 내가 중력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안 아픈 방법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빠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이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웃풋으로는 안 되니까 인풋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조절을 어떻게 줄이느냐?
굿라이프의 여러 선생님들이 시기조절해서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정말 애쉬 것 같아요. 저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굿라이프의 여러 선생님들의 그 답변을 참고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생활 습관은 알게 모르게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게 나쁜 줄도 모르고.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쭈그리고 앉지 마라. 이거는 수술을 한 사람들한테도 계속 피하라고 제가 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질 때 어느 각도 이상 구부러져서 끝까지 가게 되면 무릎이 하중을 굉장히 뒤에서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틀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일어나려면 또 비틀어졌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연골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는 거는 하지 마라. 이거를 첫 번째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되 피봇 운동을 하지 마라.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운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라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어요. 그러면 마라톤이 테니스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릎의 입장에서 보면 테니스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테니스는 비트잖아요. 그리고 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쫓아가가지고 막 비틀고서 막 무리해서 치는데, 마라톤은 내가 뛰다가 힘들면 쉬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봇, 이게 많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운동은 연골 손상의 가능성도 높고요. 인대 손상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기에다 힘까지 가해지게 되면 실제로 이런 피봇 운동을 하다가 내측인대나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동 중에서 피봇 운동을 피해라. 요거는 제가 생활습관 개선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습관 개선, 통증 있는 활동을 자제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스쿼트, 대퇴 근육 강화에 좋다. 스쿼트를 하루에 100번씩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무릎 앞이 아프대요. 병원에 와요. 많습니다. 대퇴 근육 강화는 좋은데 무릎 앞쪽의 관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쿼트를 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앞쪽에 무릎 앞뚜껑뼈 있는 쪽에서 만약에 무리가 되고 아프다, 통증이 온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험한 산을 막 올라요. 등산이 좋대. 요즘에 날씨도 좋고 막 험한 산을 옵니다. 근데 등산을 하다가 비틀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미끄러질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정도의 등산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험한 산을 막 올라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서 있을 때보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중을 받는 게 7배에서 10배나 높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통증이 왜 오겠어요? 내 몸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발. 이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계속한다? 정말 큰 탈이 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활동은 하지 마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 근육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주위에 근육을 많이 키우면요, 무릎 자체가 받는 하중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커져요. 예를 들면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등산 돼요? 내가 많이 걸어도 돼요? 1시간 걸어도 돼요? 이거는 근력량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30분만 걸어도 막 계속 아팠었는데 근력량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1시간을 걸어도 안 아픈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릎 주위를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릎에 있어서는 근육이 중요한 게 대퇴사두근,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근육 있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을 감싸서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슬개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고, 햄스트링 근육도 뒤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무릎 아래쪽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화를 하면 무릎 주위를 짱짱하게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퇴 근육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엉덩이를 앞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줘요. 수평이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발을 제껴요. 그래서 6초 버팁니다. 6초 내려놓고. 근데 이거를 발을 이렇게 뒤로 올려서 이렇게 뒤로 제끼면 여기 장단지에 있는 근육까지 힘이 오시는 거를 느낄 거예요. 대퇴사두근만이 아니라 이 뒤쪽에서 장단지 근육까지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10번을 합니다. 10번. 그래서 10번씩 3세트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기대서 이제 TV를 보거나 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드냐면 발 높이까지만 들면 됩니다. 발 높이까지 든 다음에 뒤로 젖혀요.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6초. 왼쪽도 발 높이까지만 들고 뒤로 젖혀서 6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를 10번씩 3세트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햄스트링 강화시켜줄 운동 있잖아요. 보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를 이렇게 당겨요. 6초. 이게 중요한 거는 무릎을 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내 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지 말고요.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TV 보실 때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소파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TV 보시면서 시간을 조금만 내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무게를 줘서 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강화가 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따라 하시면 굉장히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초간단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똥이 엄마가 왔어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개똥이 엄마가 진단도 다 하고 오셨습니다. 50견이래요. 하하, 그래요. 거기다가 또 운동을 하신대요. 선생님, 그래서 안 그래도 50견이라서 제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러고 오세요. 네. 팔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잘 들어요. 아니 근데 웬 50견이요? 그랬더니 50견 아니에요? 50견이라던데? 누가요? 아니 저 선생님이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래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운동이 좋을지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견이 뭐예요? 50견. 예, 어깨가 굳는 병입니다. 이게 왜 50견이라고 하느냐? 이 시기쯤 되면은 여러 어깨 질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슬슬 어깨들이 막 굳어지고 막 이런 병들까지 같이 오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동결견, 프로즌 숄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딱 보면 이름에서 답이 나와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된다. 당연히 유착이 되니까 잘 움직여지지 않겠죠?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깨를 이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잡아주고 있고 관절낭이 싸고 있어요. 뼈하고 뼈를 이렇게 관절낭이 쭉 싸고 있는데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 아프고 얘가 안 움직여지는 게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1차성 50견이에요. 이거는 관절낭 자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깨 회전근 손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아픈데 움직이려고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굳습니다. 내가 무릎을 만약에 깁스를 한 달 이상 채워놓잖아요. 그럼 무릎이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어깨를 일정 각도 이상 안 움직이게 되면 내가 어깨가 점점 굳어서 그 다음에는 2차성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2차성 50견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달라요. 2차성은요, 원인 질환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깨 운동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많이 물어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 막 하십니다. 어깨 운동을요. 어깨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어깨 운동만 막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께 3가지 동작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첫 번째, 손을요 이렇게 앞으로 들어요. 들으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막 이런 데로 막 이렇게 드십니다. 옆쪽으로요. 그렇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귀에 이렇게 붙여요. 예, 이렇게 앞으로 다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열중샷 동작을 이렇게 해서요, 이 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세 번째,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고요, 이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 펴지는지, 이렇게 3가지 동작을 합니다. 지금 잘 되나요? 이 동작이 잘 된다, 50견 아닙니다. 50견 아니고요. 또 내가 내 손의 힘을 빌려서 이제 아프긴 아픈데 이렇게 막 하니까 어찌어찌 되긴 돼. 또 병원에 갔더니 나는 잘 안 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딱 올리니까 되긴 됐어. 그냥 통증은 있는데 하여간 돼. 그러면 50견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회전근개 손상이 있어서 움직일 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전근개의 손상에 대한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지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했던 남이 했건 막 들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아프건 뭐를 하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50견이에요. 50견. 이때는 근육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범주가 달라지는 걸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제 굳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굳은 50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운동 전에 온찜질을 합니다. 갑자기 벼랑간 웬 온찜질이야. 이제 근육을 이제 제가 이제 못 살게 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슬슬 풀어줍니다. 뜨뜻하게 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제 어깨를 이제 충분히 온찜질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완도 잘 시켜줬고 이제 하니까 본격적인 스트레칭에 앞서서 준비하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괴롭히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 이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의자 같은 거 있으면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내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요, 이렇게 잡고요, 허리를 이제 90도 정도로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려서요, 한 팔을 축 아래로 내려놔요. 내려놓는데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손을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잘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빡빡 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손이 축 내가 힘을 뺀 상태에서 늘어져서 이렇게 자연히 그냥 반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0초 동안 3번을 합니다. 예,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고요. 조금 더 좋으려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페트병 같은 걸로 물을 잡고선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훨씬 더 추운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 단계 스트레칭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방 운동 스트레칭입니다. 전방 운동 스트레칭은 벽에 쓰셔야 돼요. 예. 벽에 한 손뼉 정도가 되게 이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벽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 정도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렇게 올린 다음에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어깨를 쭉 펴 올리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전방 운동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방 운동 방법은요, 제가 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누운 상태에서요,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요. 저는 이제 50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팔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그시 눌러버리면 갑자기 확 힘을 받으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대요.
땅바닥에 여기에 대고요.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50견이 있는 팔에 힘을 빼고요. 얘를 지그시 눌러요. 그래서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초 있다가 다시 지그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 과정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측방 운동, 수평 운동이죠. 이 경우는 우리 보통 이렇게 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그시 잡습니다. 그래서 두 어깨 높이가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또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팔은 슉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히 올려서, 중요한 거는 이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후방 운동입니다. 후방 운동.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시거나 보통 요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깨가 만약에 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반대쪽 손으로 잡고 얘를 지그시 당겨 올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올 때까지 잡고 있다가 10초간 유지를 해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얘 힘은 빠진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지그시 잡아서 올려요. 이 동작을 3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것조차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잡혀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수건을 이용합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잡고요. 지그시 뻐근한 느낌이 올 때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이 팔에 힘을 빼고 지그시 잡고 있어요. 그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내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 심한 분들이 여기도 안 잡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잡고 옆으로 당깁니다. 10초간 유지하고 내려놓고 10초간 유지하고 내려놓고 요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이때 위로 당기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내가 아플 때까지 당겨야 되느냐, 이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쭉 올리다 보면요. 예를 들면 쭉 올리다 보면 느낌이 와. 조금 불편한데? 아파. 이렇게 3단계 되면 아파의 전 단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정도까지만 하셔가지고 유지를 10초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까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얼음찜질을 합니다. 갑자기 또 아까 전에 온찜질인데 왜 얼음찜질이야? 얘는 움직이기가 지금 싫은 애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썩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얼음찜질로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돼요. 지금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께 쭉 한번 드렸어요. 이대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꾸준히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법.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 기억나나요? 50견이 있다. 어깨가 굳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가만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다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막 근력 운동부터 하게 되면 무슨 단점이냐면 회전근을 쓰지를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어거지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육을 어거지로 쓰게 되면 오히려 회전근의 운동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역효과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이제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 이 운동을 천천히 해보시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밴드를 요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샀습니다. 오늘 아침 배송이 돼서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왔는데 보통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이 제일 약한 거 어린이 노인, 두 번째 빨간 거 성인 여성, 세 번째 그린 성인 남성. 근데 그냥
노란색 사십시오. 여자분들이나 웬만하면 그냥 노란색 사시고요. 일부러 약하게 해가지고 계속 속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일 약한 걸 사시고요. 정말 이게 내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요. 그러면 두 개를 노란 걸 사서 겹쳐가지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운동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를 여기다 이제 묶어놨어요. 밴드를 이제 묶어놨는데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문고리에다 묶어놓으면 돼요. 문고리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다 묶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지그시 당겨서요. 45도 정도만 당겨줘요. 그리고서 한 1,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놓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1, 2초 정도 있다가 내려놓고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외회전 운동입니다.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줘요. 중요한 점은 내가 45도로 이렇게 벌렸을 때 이 팔의 근육을 많이 쓰지 않고 속에 있는 근육만 써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회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외회전을 했으니까 내회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편의상 제가 반대쪽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내가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90도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이 각도를 막 움직이게 되면 팔을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근육으로만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로 고정을 어느 정도 해준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45도 1, 2초 천천히 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회전 운동이에요. 그리고요, 이제는 앞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전 굴곡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구부리는 것은 굴곡 운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신전 운동이에요. 어깨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전 운동은 얘를 90도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트를 하게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도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팔의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어깨 속근육의 힘으로 얘를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그시 천천히 45도 정도까지만, 이 팔의 각도가 45도가 되게 유지를 하고 1, 2초 있다가 다시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를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다시 반대로 돌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딱 잡았을 때 타이트한 느낌이 어느 정도 든 상태를 딱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지그시 앞쪽으로 당깁니다. 90도로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지그시 앞쪽으로 당겨서 1, 2초 45도를 만든 다음에 1, 2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 45도라는 그 각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요 팔이 몸하고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도를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를 당긴 다음에, 그래서 이 강도는 본인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정말 힘이 안 갑니다. 정말 힘이 안 가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힘이 가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내가 조절하면서 겉에 있는 근육에 힘을 안 쓸 정도로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회전, 내회전, 그다음에 굴곡, 신전 운동을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고요. 얘를 이렇게 옆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팔을 45도 정도만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1, 2초. 외전 운동입니다. 외전 운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초씩 유지를 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팍팍한 시대고 물가도 얼마나 올랐는데 8,900원이나 줘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하십시오. 손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요거는 버티기 운동이에요. 버티기 운동. 팔을 똑같이 붙이시고요.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얘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가게 막습니다. 막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얘는
중요한 점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게 얘를 가려고 하면 이 주위에 팔에 힘이 다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만 이게 힘이 약간 들어갈 정도만 주시면 돼요. 반대로 해볼게요. 바깥쪽에 잡아주겠죠. 얘는 또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해요. 가지마 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똑같이 붙이고요. 지그시 나가는 거를 잡아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인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는 거를 얘가 위에서 올리지 마! 눌러줘요. 지그시 올려주고 위에서 지그시 내려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10초간 버티고 있으시면 돼요. 요거를 5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는 거를 막아주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위, 아래 해가지고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10초 동안요. 예,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이 운동 자체를 해주는 게 본인이 조절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길이가 똑같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굉장히 세게 주거나 약하게 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거하고 이 제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깨가 어느 정도 안 좋고 내가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해보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을 몇 가지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요, 운동을 어깨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죠. 막 이런데 막 삼각근, 막 알통, 이두박근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깨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어깨 이 회전근이라는 근육은요, 굉장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삼각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근은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삼각근의 운동을 회전근의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 하게 되면요, 얘를 꽉 이게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회전근이 이 뼈 사이에서 달아지는 역할을 내기 때문에 속 근육의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바깥쪽 큰 근육의 운동만 해주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운동하면 이거 많이 하죠. 이제 앞쪽 근육만 운동이 많이 되고 뒤쪽 근육이 안 되면 이 근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면서 이 관절, 이 견봉하고 요 팔뼈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전근 손상을 악화를 시킵니다. 또 내가 이제 뒤쪽 근육을,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운동이 있어요. 가서 쫙 승모근하고 이게 견갑골 운동을 시켜주는 거 있죠. 그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뒤로 펴지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오히려 회전근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깨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요, 하루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픈 거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똥이 아빠가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샌들을 샀습니다. 샌들 멋내려고 신고 다니는데 이쁜 거는 좋겠는데 좀 신고 다녔더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참고 이거 다녀야 되는지, 아니 뭐 이거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이거 족저근막염은 한 번 오면은 그냥 계속 막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요 족저근막염 은근히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꽤 많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족저근막염이 뭔가요? 우선 족저근막염이면 족저근막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족저근막이 뭐냐면 요 발바닥 있잖아요. 이게 발 모형입니다. 요 뒤꿈치부터 요 발가락이 시작되는 요 앞쪽까지 이렇게 쭉 붙어있는 섬유성 조직이에요.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발바닥에서 얘가 뭔 일을 하느냐, 얘가 이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당겨줘서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은근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 족저근막에 요런 부분, 붙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뒤꿈치, 또 앞꿈치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서 미세하게 파열이 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왜 생깁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냥 많이 써서예요. 많이 써서 계속 이제 쓰고 있으니까 자극을 계속 주니까 과도하게 쓰면서 계속 자극을 주면 족저근막염이 잘 온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개똥이 아빠처럼 딱딱한 신발, 이게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요 계속 자극을 더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발바닥 아픈데 아킬레스건하고 뭔 상관이냐? 아킬레스건이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붙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면요, 발을 이렇게 자꾸 이게 올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족저근막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올려주게 될 때 얘가 계속 자극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고 구축이 와 있을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평발이 있거나 발이 이렇게 요족이라고 해요. 평발의 반대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뎌주면 되는데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디디면서 족저근막염은 원래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계속 디뎌주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족저근막염에 취약합니다. 또 요족, 발이 반대로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속 긴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요족이 있으신 분들도 족저근막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뭔가요? 이거 보통 증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첫 발을 딱 침대에서 내리면 디뎠는데 갑자기 찌릿하면서 아프다고 보통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는 그냥 몸이 축 처져가지고 그냥 늘어져서 자잖아요. 발도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딱 이렇게 디디면 이게 갑자기 쭉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쭉 늘어나면서 붙어있는 부분, 앞쪽이든지 뒤쪽이든지 거기가 찌릿하게 되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활동을 좀 해요. 그럼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활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아파지는 경우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진단. 보통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죠. 뭔가 뒤에 뾰족하게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거래요.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뒤쪽에 뼈가 이게 튀어져 나오는 부분이요, 요 발 뒤꿈치 여기거든요. 요게 튀어져 나오는데 족저근막이 있는 부위하고 약간 위치가 다르긴 해요. 근데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쭉 보면요,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한 반 정도에서만 돌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연관성은 있으나 꼭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그 근막, 근육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봅니다. 근막의 두께가 보통 한 2mm에서 한 4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요, 5mm에서 7mm 정도까지 두꺼워져 있어요. 한 두세 배가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니까 조금 이제 초음파를 해서 두꺼워져 있으면 어이구야, 이거 심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RI를 족저근막염으로, 이거 좀 에바죠. MRI를, 이걸 가지고 MRI를 찍는 건 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치료. 보통 약 드시고 쉬세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죠? 소염제. 왜냐면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소염제를 좀 드시고 쉬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 걷기, 오래 달리기, 등산하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극을 많이 주겠죠. 그 대신에 체중 부하를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 수영. 딱 봐도 발바닥이 편해질 것 같잖아요. 이런 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깔창을 하는데 깔창. 이게 깔창이 조금 그게 꼭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 뒤꿈치를 보면은 그 피부하고 뼈 사이에 지방 그 쿠션 패드가 있는데 그 지방 패드를 부하를 덜 가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깔창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발이 있는 거하고 연결을 지어서 내가 자꾸 족저근막염이 재발을 한다. 그러면 평발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아치형 깔창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격파. 체중격파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팔꿈치 엘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유입니다. 뭐 이제 피를 많이 가도록 혈관을 많이 만들고 역치를 높여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준다. 그리고 족욕도 같이 해줘가지고 피를 많이 가도록 해주는 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주사치료 있죠, 주사치료. 이제 제가 저번에 옛날에 주사치료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렸을 때 인대가 약해져 있거나 이럴 때 주사로는 프롤로 주사, 플라센텍스, DNA 주사요. 그리고 콜라겐 주사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콜라겐 보충해 주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바닥에다요 주사를 놓잖아요. 무지 아픕니다. 이거 발바닥에다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손바닥, 발바닥 이런데 아파요. 왜냐면 감각신경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얘를 주사를 딱 놨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어요. 그러면 하얗게 생겼다고 그랬죠. 주사를 놨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처음에는요 소염 효과가 강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증상 호전에는 좋은데 이게 왜 나쁘냐면 족저근막의 파열을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족저근막하고 피부 사이에 그 지방 패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패드를 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쿠션이 얇아져 버리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오히려 악화를 시키는 악순환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발바닥에 맞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계속 이 치료 저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수술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라는 좀 솔직히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네가 뭘 알아? 족저근막염 수술하면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 간단한 거 있어요. 스트레칭.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기도 하고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디뎌도 손상이 안 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디디라는 거거든요. 뭐 한 몇 주, 한 달 정도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족저근막염에 좋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발바닥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깨끗한가?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뒤로 쫙 제끼면요. 여기 안쪽에서 타이트한 이렇게 선 같은 게 쭉 만져질 거예요. 이제 이게 족저근막인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한 사람, 조금 덜 타이트한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아픈 데가 뒤꿈치 쪽이다. 그럼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한 5분 동안 눌러주면 되고요.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앞쪽까지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5분 정도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킬레스건이 많이 짱짱해져 있으면 타이트하게 되면 분명히 족저근막염을 악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수건인데 집에서 이제 못 쓰는 수건을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야 하요. 발 앞쪽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걸어서요. 발을 너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요. 너무 장단지까지 같이 당기니까요. 한 요 정도까지 구부려서 아킬레스건이 쭉 당겨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세트 정도를 반복을 해줘요. 중요한 거는 막 펴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막 장단지에 쥐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뭐 원인도 설명을 드렸고 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왜냐면 어찌됐든 뭐로 가나 어떻게 나아지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한번 속는셈 치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 증상이 조금 호전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뭐 충격파 치료도 해보고 뭐 주사 치료도 해보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굴통의사 윤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